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암호 강의 시즌2 13강 6닭 10콕에 7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닭 10콕에 이제 어느새 이렇게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7콕까지 왔어요. 1콕 시작할 때 언제 10콕을 하나 했는데 벌써 7콕이야. 이렇게 시간은 언제나 그냥 막 흐른다. 무의식 속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잘 잡아야 되겠다.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성에 젖어서 처음에 1콕, 2콕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3, 4, 5, 6콕은 약간 이런 자세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한순간순간을 다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잡아야 돼요. 자, 우리는 벌써 7콕까지 왔어. 자, 7콕의 주제는 AI가 찾아준 7콕 주제예요. 7콕은 뭐 할까? 라고 오르셀의 단톡방에서 선생님이 이슈를 던졌더니 바로 도형이요 라고 팀장이 이야기했어. 컨텐츠 팀장이. 그래서 오케이, 사코 법칙? 그랬더니 네. 어떤 사코 법칙? 이라고 물으면서 선생님이 딱 떠올린 건 사코 법칙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와? 13번 자리에? 라는 충격을 줬던 게 2024학년도 6평 13번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할만하게 나왔는데 그 문항이 되게 어렵고 호흡이 길었던 문항이야. 간접 범위까지 접목이 됐던. 근데 그 문제를 딱 떠올리면서 어떤 거라고 하니까 바로 24학년도 6평 13번이요 라고 답이 왔어요. 통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이 준현, 우리 교재에서 저 기출문제 어디 씀? 실장님 바로 편집하려고 어디 씀? 그랬더니 바로 답이 와요. 기출백선 30번이요. 그래서 기출백서 30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캡처를 해서 올려줬고 실장님은 AI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마무리를 하시고 또 이것을 카톡을 딱 올려주셨네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손발이 착착 맞는다는 거 오늘 콕 촬영해야 돼. 사실 선생님 오늘 전대실무 확통 촬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콕 촬영해야 돼 라고 막 불현듯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서 막 순식간에 오르세 랩 안에서 이 친구들을 팀장들을 불러 모아서 소통을 하는데 정말 한 1분? 2분? 몇 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손발이 이렇게 착착 맞는다는 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선생님 강의를 되게 열심히 들었던 수강생이 없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교집합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오르세, 팀 오르세 조교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착착 손발을 착착 맞춰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네, 대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7콕 주제는 바로 사코 법칙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요 문제야. 이 문제는 원 스텝 코사인 법칙, 투 스텝 사인 법칙, 쓰리 스텝 넓이 공식, 사코 법칙에서 배운 모든 공식이 한번 다 지나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에 답을 하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가 지금까지 다 맞게 풀었으니까 조건 순서대로 하나씩 마땅히 사용해야 되는 공식을 사용하게끔 우리가 상황을 딱딱 세팅하면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끌고 갔으니까 조건 순서대로 푼 너는 마지막으로 뭐 할래? 라고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도형 문제는 이거 정말 기하 파트가 아니잖아. 이 도형 문제는 아무 삼각형, 즉 다각형의 가장 기본 단위인 삼각형, 정이직이라는 정삼각형, 이등비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아닌 아무렇게나 생긴 통칭 아무 삼각형마저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다각형 중에 삼각형만 알면 그거 2개 붙이면 사각형이고 그거 몇 개 붙이면 N각형 나오는 거니까 삼각형은 다 알고 졸업해 라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게 마지막으로 사코 법칙이야. 그래서 막 기하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너한테 줄게. 자, 어떤 법칙 쓸래? 그 다음 이 상황 줄 테니까 어떤 법칙 쓸래?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상황에 딱 맞는 법칙을 골라서 삼각형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사코 법칙 문제야. 그래서 상황 딱 읽고 이 상황에 어떤 법칙을 쓸지를 정확히 가져와서 매칭을 시키면 착착 조건의 순서대로 풀려나가는 게 이 문제예요. 진짜 너무 이쁘게 풀려.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첫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원 스텝은 코사인 법칙, 투 스텝에 사인 법칙을 쓰는데 그 사인 법칙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 이게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진짜 설명한 이유야. 이게 평가원 예시문항에서 지금 교과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줬던 게 2개의 원의 크기가 다른 그 문제였어. 현을 공통으로 줬던. 그리고 이 문제는 두 원의 크기가 다른데
B 요거 크기가 다른데 현, 사인값, 반지름 세 개의 값 중 무언가를 고정시키면 나머지 두 개가 비례관계야 라는 걸 이 문제에서 사용해.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하나 남은 게 그렇다면 그 세 개의 값 중에 사인을 고정시키면 현과 반지름이 비례. 딱 하나 이거 안 꺼냈더라고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풀어준 다음에 이 문제와 완전 유사하지만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배울 수 있는 콕 플러스. 되게 유사하죠. 그렇지만 외워서 풀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유사한 걸 발견했더라도 이 문제는 이 문제 고유성에 인정을 하면서 풀어야지. 앞에서 배웠던 개념과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지 그때 여기선 이렇게 했는데 라는 기억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라는 걸 교훈으로 보여주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관점을 그대로 끌고 오는 코사인 법칙의 사인 법칙 그대로 끌고 오는데 이 문제는 마무리에 뭔가 문제만의 특이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문제는 매우 유사 버전이더라도 그 유사 버전이 또 살짝 뭔가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걸 가르쳐주죠. 그런 완전 유사 문항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요. 그건 준스팟에 있는 문제야.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문제는 천우신조야. 유평 대비 천우신조. 그러니까 내가 천우신조를 풀려고 했다. 지금 천우신조를 풀기 전이다. 지금 풀 거야 하시는 분들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가 우리 유평 대비 천우신조 1회 13번 자리야. 평가원 예시문에서는 현을 고정시켰고 그리고 방금 봤던 6평 13번 자리에서는 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고정시킨 그래서 요 세 개 그 평가원 예시문항부터 6평 13에서 요 문제까지 풀어보면 사인 법칙의 본질로 출제할 수 있는 두 원을 비교하는 속에 현과 사인 값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 우리 NJ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아.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를 분석하고 여러 개를 분석해서 그걸 다 꽉 채워줄 수 있는 문항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꼭 들어야 돼요.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야. 아까 그 기출도 해설 꼭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풀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게 본질이니까 해설 꼭 들으시고 요 문항까지 해설을 들으면 사커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해결될지도 몰라. 네. 역시 조건 순서 잘 지켜서 만들어진 문제니까 평가 문제스럽게 조건 순서 지키시고 쓸데없는 보조선 막 집어넣어서 헤매지 마시고 알겠죠? 자 이렇게 좌표까지 찍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오늘 이제 시기가 시기니만큼 유평이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유평 시험 전까지 딱 일주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쯤 되면 유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 유평 한 달 전일 때는 엄청 열심히 해야지. 유평을 수능인 것처럼 해야지 라고 막상 마음을 먹다가 딱 일주일 전으로 다가오면 이제 살살 그래 그러면 어차피 전범위가 아닌데 여름 엄청 열심히 보내가지고 9평을 잘 볼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게 6평이라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시험을 그러한 합리화로 살짝 피해가면 이걸 9평에서도 수능에서도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태도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절대 피하지 말고 그대로 부딪혀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3평을 되게 중시했던 게 3평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하지만 그 첫 시험 3평이라는 겨울에 공부한 학습의 결과를 체크해 볼 수 있는 3평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은 6평을 위한 태도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도 만들고 막 3평 준비를 했잖아. 마찬가지야. 일주일 남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간 시간을 죽였어. 에이 어차피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이 세컨 찬스 이 새로운 기회까지 다 죽여버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야. 남아있는 1주는 한번 살려보자고요. 남아있는 1주 동안 선생님과 함께 짰던 5주 계획, 3주 계획 잘 이행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 학습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 아직 개념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개념 총정리 하면 돼. 뭐라도 하나 선택해서 집중을 해서 개념 총정리. 개념이 잘 안 됐어.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인 개념 에센스로 하든지 또는 개념 에센스 4N으로 하든지 이것도 4N도 미적분 같은 경우는 6평 전까지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올라가니까 거의 다 올라가잖아. 그걸로라도 총정리 하든지 또는 시험 기간 전에 하는 가장 좋은 건 뭐야? 10데이즈야.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10데이즈라도 한번 하고 가자. 그러면 6평 끝나고 나한테 뭐가 남아? 개념 한 바퀴는 돌렸어.
제대로 빈틈없이 한번 돌렸어. 좀 개념의 여왕인데 개념에 빈틈이 있겠어요? 10days지만 세컨 찬스 10days 개념 완성이라는 저 10강 안에 수투를, 10강 안에 수원을, 10강 안에 미적을, 10강 안에 기하를 완벽하게 넣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개념이라도 한번 끝내자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개념 총정리를 선택해.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 뭐라도 해. 두 번째는 개념은 어느 정도 됐어. 근데 기출 정리를 한번 해야 돼. 근데 기출의 볼륨이 다 너무 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기출들을 다 뽑아서 한 번씩은 개념적으로 소재적으로도 어떤 디테일한 소재까지 저렇게 우리 문항들은 그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매우 심도 있게 하면서 제작을 하는데 기출 라인 잡을 때도 마찬가지야. 100문제면 끝내게 해주자. 100문제로 어떻게 기출이 끝나? 끝나게 해보자. 라고 기획된 게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야. 그리고 지금 열심히 기출 15230을 찍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6평 범위 완강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강의니까 기출 100선, 50선으로 그래. 어차피 기출을 풀다 보면 그 안에 개념이 지나갈 거야. 모든 주제의 기출이 한 번 다 지나가는 지금부터 6평까지 150문제만 풀어보자. 이 150문제의 라인업을 한 선생을 믿고 그리고 그 기출을 선택한 이유가 이 기출을 한번 싹 풀면 모든 개념이 한번 지나갈 거니까 모든 출제 의도를 다 겪어볼 수 있을 거니까 이걸 뽑았어 라는 선생의 분석을 믿고 그리고 기출 100선, 150선, 150문제만 하고 그냥 6평 본다. 그럼 6평 볼 때 분명 시험지에서 여기서 봤던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기출은 기출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개념 중에 기출 중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모르겠어. 나한테 책 이만큼 쌓여있는데 딱 150문제 풀고 들어갈래. 단 이 150문제에 대해서만은 선생님 해설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푸는지 이와 유사 다른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까지 습득을 할 수 있다. 요 한 문제만 풀려고 이 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기출은. 그래서 150문제만 풀고 끝내겠어. 그것도 응원해.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전략. 왜냐하면 이제 평가원 시험 보러 갈 테니까. 자, 그런데 개념 기출 다 됐어. 근데 나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부딪혀서 깨나가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너무 뜬금없는 기출을 엔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를 한다? 우리의 유사 엔제 훈련. 이게 바로 컨택트라 그랬죠. 이 안에 개념 기출까지 싹 한꺼번에 총정리를 해주니까 나는 개념과 기출과 엔제를 같이 버무려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라면 당연히 우리의 컨택트죠. 딱 하나만 한다면 컨택트라고 했었어. 근데 컨택트 하기에도 이제 부담스러워. 그러면 기출 150문제. 요거 추천해요. 자, 그 다음 준킬러 극복. 요거 뭐? 준스팟. 이 안에 평가원이 우리에게 주는 13, 14, 15 요런 15분도 가끔 준킬러일 때가 있죠. 그 준킬러 자리들에서 만나게 될 모든 주제들 다 지나가게끔 잡아놓은 게 준킬러 스팟 시즌 1, 1회, 5회 그리고 그것을 6평 대비로 싹 평가원 대비로 총정리하듯이 다시 나간 게 보너스 트랙. 해서 그 7회의 준킬러 스팟을 겪어보면 아마 다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게 뭐 우리 컨텐츠가 원래 그렇지만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해보자 라는 라인업을 하니까 준스팟 하루에 하나씩 하고서 6평 보러 갈래. 그것도 완전 응원해요. 준스팟. 준킬러를 계속 같은 자리를 계속 맞다 보면 거기가 깨지거든 결국은. 굳은 살이 생기고 강해지고 하면서 극복할 수밖에 없어. 준스팟 하루에 하나씩 완전 강추. 준킬러가 고민일 테니까 지금 이 시기가. 자, 그리고 실전 연습. 자, 요것도 매우 중요한데 개념 에센스만큼이나 중요한 실전 연습도 해야겠고 허점을 보완해야겠어. 그러면 당연히 천우신조죠. 근데 이 천우신조와 그리고 3개년 6, 9 수능 평가원 시험 그 통모의 그대로 통으로 푸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우리 천우신조 하나 한다. 그러면 그날 채점하고 천우신조에서 발견한 허점을 채우라고. 해설 강의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우리 천우신조 한 문제 한 문제는 그 안에로부터 그 한 문제 해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이 모의고사 한 회가 이렇게 많은 걸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유평 대비 천우신조 2회치 만들어 놓은 그 천우신조 하루 했으면 끝까지 해설 강의까지 그 하루에 딱 끝내고 그 다음 날에 3개년 6구 수능 중에 6평을 보러 가니까 6평 수능을 먼저 추천해요. 그래서 6평 수능 2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기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간을 한 80분 정도 잡고 2개 각각 풀어보고 작년 6구 수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2025 6구 수능 분석 원데이 특강으로 전문항 분석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전년도 2024, 2023 이런 것들은 메가스터디의 대부분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전문항으로 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2개를 같이 하는 걸 추천해요. 우리 천우신조는 많은 걸 알려줄 거고 많은 걸 발견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천우신조 옆에 있는 레퍼런스에 너 이 문제 틀렸으면 요 개념 좀 채워 라고 좌표 찍어준 거 가서 좌표 찍은 그대로 찾아가서 그 몇 번이라도 듣고 채우시고 이 문제와 유사한 기출 연습하고 싶으면 기출백선에 요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 좌표 찍어줬으니 가서 그 문제 풀어보고 해설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실전 연습 이건 해야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할 것인가 단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준킬러 스팟과 천우신조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난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무리가 있어. 그러면 컨택트로 개념 기출 엔젤을 같이 총정리하면서 버무리면 좋겠는데 컨택트도 부담돼. 아니, 그러면 어차피 6평은 기출이니까 기출 분석 안에서 6평 나올 거야. 내가 그 실전에서 조금만 적용시키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출 100선 50선 딱 150문제만 해. 근데 나는 그것까지도 힘들 것 같아. 그냥 개념 총정리를 할 거야. 근데 사실은 개념 총정리는 베이스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지. 개념 총정리 하지 않고 유평을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개념 에센스를 했거나 4N을 했거나 스탠데이즈를 하신 분들은 그거 그대로 회독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개념이 뭔가 흔들리고 허점이 있다? 그러면 저 개념 강의들 중에 가장 빠르게 시험 전에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건 10데이즈죠. 10데이즈라도 한 일주일 동안 3과목 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10시간씩이잖아. 마음 잡고 하면 한 일주일이면 한다 하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10데이즈 개념 완성 끝내고 유평 보는 그 중에 그래도 진짜 평가하는 평가원이네. 개념에서 나오네 라는 거 확인하시고 나와서 유평 이후 이제는 정말 똑바로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 전략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마지막 일주일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다. 끝을 보는 사람한테 가는 거라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딱 무언가를 주는 게 세상인 것 같아. 그래서 끝을 봐야 돼. 끝까지 해야 돼. 그 끝을 낸다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끝 전까지는 대부분이 가요. 근데 이 마지막에 종지부를 딱 찍는 게 되게 힘든 일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해보면 느낄 거야. 유평 끝까지 한다. 알겠죠? 우리 콕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